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벼농사 중기제초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이 논은 조금 전에 방금 모신기를 한 논입니다. 방금 이제 뭐를 심을 때는 일단 물을 얕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얕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바로 24시간 이내에 바로 또 물을 좀 더 대주셔야 됩니다. 돼가지고 이제 뭐를 심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 5일 동안은 5cm 손가락 5손가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동안은 5cm 이상 물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 풀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중기제초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양동시 처리하는 방법, 롱제로 같은 거, 키로 하나 롱제로 이런 것, 그리고 또 수면 부상성 그런 입제 던지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액상형,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던 입제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주농협에 판매하는 제초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요 방금 보이는 왼쪽에 거는 롱제로 가지고 이양 동시 처리한 겁니다. 이제 이양 동시 처리한 거는요, 이제 약해 우려가 있으니까요, 일단 물을 심고 난 다음에 심할 정도로 물을 잔뜩 잡아 주셔야 됩니다. 심할 정도로. 이러다가 나랑 벼 다 죽는 거 아니냐, 너 벼가 많이 파묻힌 거 아니냐, 그럴 걱정이 될 정도로 잔뜩 잡아 주셔야지 약해를 덜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흙이 드러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요건 벌써 모시면 한 5일 지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 동시 처리하는 것들은 뭐가 어느 정도 좀 큰 것, 너무 어림도 하지 말고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요거는 제 산무루입니다. 지금 더워서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여기 보이는 상품들은 상주농협에 판매하는 중기제초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티스타, 마타조, 바둑탄, 크리논, 강산해, 풀세탁, 참 이름도 예쁘죠? 카운실, 아리온론의, 청룡도, 중기스타, 다 중기제초제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약을 구입하실 때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농사가 일품벼다, 아니면 나는 찰벼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히 찰벼에는 약해를 받는 그런 또 제초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확대를 시켜볼까? 여기 보시면 성분 중에 요 벤조비 사이클론 요 성분, 그리고 메타조, 이제 오래되니까 이름도 잘 읽네, 메타조설프론인가? 메타조설프론, 그런 성분들은 찰벼에 좀 장애를 받습니다. 장애를. 그러니까 약을 구입하실 때 찰벼다, 아니면 그냥 일품벼다, 아니면 다른 벼 품종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초제 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첫째, 논바닥을 좀 고르게 정지해 주셔야 된다. 보면요, 꼼꼼한 사람들은 몇 바퀴를 논을 돌아다니면 진짜 보면 고르게 참 잘해요. 그런데 트랙터로 두세 바퀴 휙 돌고 나가는 그런 경우, 코너진 부분, 가운데 부분 이런데 흙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흙이 드러난 부분은 아무래도 제초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 심을 때 좀 깊이 심깁니다. 흙이 드러난 부분은. 그리고 또 깊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천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안전적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물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만 생각합시다. 5cm. 이 손가락 5개만 생각하면 뭔가 하면 5일간은 물을 5cm 이상 대준다. 왜? 이게 물이 드러나면 특히 이제 모를 신고 좀 빨리 신는 경우도 있겠지만 늦게 신는 경우도 되게 더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드러나고 또 뜨거울 때 그때 제초제를 뿌리고 중기제를 뿌리고 바로 또 논물이 마른다. 이럴 때는 약해를 받습니다. 특히 중기제초제 약해는요. 눈에 확 안 드러납니다. 눈에 확 안 드러나고 크는 게 아무래도 그 고온장애 뭐 이런 거 받고 이러기 때문에요. 특히 고온일 경우에 이 중기제초제를 뿌려놨을 경우에 그 뭐가 쭉쭉 커야 되는데 조금 뭐가 좀 약간 세입이 된다 합니까? 세입 그렇게 그 뭐가 잘 안 큽니다. 안 크고 좀 그 초장이 좀 짧아지고 잎이 하여튼 세입됩니다. 옆이 좀 진해지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쫄개는 뭐가 좀 잘 안 큰다 싶을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약해가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식 너무 얕게 심지 말아라. 뭐는요, 기본적으로 심는 걸 뽑고 건강한 뭐는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러면 대략 한 2cm 정도, 2 내지 2.5cm 정도 심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깊이입니다. 그런데 천식, 얕게 심긴 거는 1cm 내만 겨우 심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될 경우에 약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심으실 때 금방 제가 이항동시 처리제 말씀드렸지만 좀 그 연약한 묘, 좀 정상적인 묘를 심어야 되는데 연약한 묘를 심었을 경우에 그때 경우에는 그 좀 약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뿌리에 뭐 활착이 늦어진다거나 좀 생육이 좀 저조하다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다 약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초제 피해는 실질적으로 약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를 보면 모든 제초제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들. 뭐 기본적으로 주의사항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입니다. 뭐 사질답, 그러니까 모래땅, 그리고 물 빠짐이 심한 논, 그리고 뭐 유기물 함량이 낮은 척박한 땅, 뭐 새로 개가는 땅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야상 개삽지 이런 데는 그 아무래도 그 약해 우려가 있다. 또 약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찬물 나는 찬물바지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약해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 우려가 있는 곳은 좀 강한 약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해 좀 둔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약해를 좀 주의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추천할 때 그 이양 후 뭐 15일에서 20일 만에 뿌리는 그런 그 제초제는 비추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물 그 모래땅 이런데 특히 이 카운실 같은 경우는 피 4입기까지 듣거든요. 피가 잎이 3개나 4개까지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럴 경우에 그 모가 약할 경우에는 그 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운실 같은 경우 특히 피가 많은 논에 아주 멋진 약입니다. 그런데 모래땅이라든지 찬물바지 이런 데는 주의를 그만큼 기울여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양 후에 보면 한 10일에서 12일 만에 살포가 가능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강산에 이런 경우는 보시면 이양 후 10에서 12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 그래도 한 10에서 12일 같으면 다른 제초제보다는 약해가 좀 덜 나겠구나. 그렇다고 효과가 적은 건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벤조빌 사이클론 들어가지고 찰비는 데 뿌리면 큰일 납니다. 3가지 약 혼유 합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마저술 프론하고 이렇게 3가지 합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정을 10에서 12일 만에 좀 일찍 뿌려주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초기 제초제를 기본적으로 뿌려주시고 그리고 체계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계처리. 그리고 초기 제초제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양하고 10에서 15일 그 사이에 이제 중기 제초제로 체계처리 중에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제초제 중에는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한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석은 20일, 그리고 한손은 24일인가 제 기억에 보면 그 살표 시기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살펴주시고, 뭐 설마 된장기차고 뿌려주시면 눈에 안 보이는 약해 때문에 초기 생육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이제 이런 것도 이티스타라든지 마타죠. 이런 전보입니다. 이건 바둑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던지면서 이태가 꼭 단추처럼 생겼습니다. 단추처럼. 요건 바둑알처럼 생겼다고 바둑탄인데, 중간중간 던지면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확산. 이렇게 바둑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도 최근에 뭐 간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보자력 해가지고 요걸 뭔가 하면 물에 동동 떠다니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이제 요런 뭐 바둑탄이나 단추같이 생긴 것보다는 개수가 더 적습니다. 300평당 던지는 개수가 적다 보니까 더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저렇게 쓰는데, 이런 것도 나름 좋다. 단, 이제 이렇게 던져가지고 수면에서 좀 전개되는 수면 부상성, 이런 약들은 청태가 많이 낀다든지 이럴 때는, 약액을 뿌리기 한 2, 3일 전에 뭐 이끼탄이나 이런 해서 좀 청태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뭐 또 청태 많은 데는 아연도 좋습니다. 찬물바지 논이나 청태 많은 그런 논에는 아연, 그리고 초기 생육이 냉해 때문에 벼를 너무 빨리 심어도 냉해를 받거든요. 그 냉해 때문에 생육이 저조하다. 이럴 때는 아연, 황산 아연을 300평당 3 내지 5kg 뿌려주시면 훨씬 생육이 좋아집니다. 아연, 제가 예전에 사중복비 설명하면서 아연 설명드린 바가 있죠. 아연은 생육을 좋게 합니다. 생장점, 특히 뿌리분이라든지 지상부나 지하부의 생장점 부분에 붕소, 아연, 석회 이런 부분들이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물 바지라는데 황산 아연 좋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중기 제초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이 요청해 가지고 상주농협에 판매하는 제품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농약은 다 각각 나름대로 효과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중기스타 같은 경우는 자 찰배나 흑매도 오케이. 즉 찰배나 흑매도 약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드론 살포, 무인 보트 살포 가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인 살포나 드론 살포 이런 걸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중기스타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한 제품마다 특징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농약이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쪽에 이제 제 복권자 농장인데요. 농장에 지금 뭐 잡초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이런 농약 이야기 최근에 한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고 그랬어가지고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 주말 농장, 텃밭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풀하고 진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제초제들도 결국 풀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기 때문에 풀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농약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찰배다, 나는 흑미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약해를 미리 경감하기 위해서 노를 고르게 쓰러지 한다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관리, 기본적으로 모를 신고 5일간은 손가락 5개만 기억하시라. 5일간은 기본적으로 5cm. 그리고 약액이 물이 자꾸 잦아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물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논물이 드러나가지고 흙이 드러나면요. 모든 제초제들은 빛이 흙에 쪼이게 되면요. 이렇게 흙에 드러나면요. 그때는 손을 흙이라 생각하고요. 그때는 제초제 성분이 반감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제초제 약효가 무궁무진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초제 만들 때 물을 뺀 상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이항 후 40일 되면 중간 낙수, 중간 물떼기를 합니다. 물 관리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초제 성분이 거의 다 반감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모를 심고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드러나가지고 물이 말랐다. 그러면 약효는 뚝 떨어집니다. 다 같은 농약을 치더라도 어떤 집은 풀약이 잘 듣고 어떤 집은 안 듣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물 관리다. 물 관리만 잘해주시면 풀은 이런 제초제들은 대부분 다 잘 듣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 각각의 주특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하니까요. 참고로 농약 구입하실 때 꼭 어떤 그 벼를 심었다, 심을 예정이다,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특히 찰벼나 그 흑미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초제만 언제 뿌리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 주는 시기는 이게 뭐 이슬이 많을 때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주 뜨거울 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뜨거울 때는 그 강합성 작용에서 탄소 동화물질 그 염독 그 강합성 작용하면서 모든 성분, 물이라든지 비료 성분을 쫙쫙 빨아당기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이 표면에 아무래도 묻게 되면, 아니면 이런 성분이 빨리 흡수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역시나 약해. 초기 성장이 늦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뭐 다양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이야기 길어졌네요. 이해 바랍니다. 저는 역시 대본 없이 이렇게 풀 영상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늘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예,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날씨가 오늘도 엄청 뜨겁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구독자님 요청한 그 자료가, 댓글 신청한 농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추 총채벌레 부분, 그리고 가지 농약, 뭐 다양하게 들었는데, 그건 제가 틈틈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깨는 빈자릿이 다 이렇게 자리 잡아놨습니다. 한 주도 결주가 없네요.